제23기 GS칼텍스의 프로기전 윤현석 구단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23번째 GS칼텍스배가 바로 어제 시작됐습니다. 문소진 선수와 한태희 선수의 개막전으로 문을 열었는데요. 윤현석 구단 어제 개막전 지켜보셨나요? 네, 저도 이제 집에서 좀 지켜봤는데 역시 개막전답게 아주 치열하면서 재미난 바둑을 보여주었고요. 한태희 선수의 그 집중력이 돋보인 한 판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한태희 선수가 GS칼텍스배에서 첫 승을 신고했는데요. 오늘 24강전 두 번째 경기 보내드리기 전에요. 먼저 대회 정보와 대진표 살펴보겠습니다. 매일경제신문과 MBN, 한국기원이 공동 주최 주관을 맡았습니다. 24강 토너먼트로 진행이 되고요. 제한 시간 10분, 40초 초읽기 3회가 주어집니다. 우승 상금은 7천만 원, 준우승은 5,500만 원이 주어집니다. 네, 24강 대진이 짜였는데요. 탑 랭커들의 모습부터 신예 기사까지 아주 다채롭게 짜여졌다고 볼 수 있겠어요. 네, 정기 우승자 안국현 선수가 좌측조에 배치가 됐고요. 그리고 준우승자 김수 선수가 우측조에, 그리고 그 상위 랭크들도 많이 보이지만 이번 대회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그 저단 기사들도 눈에 많이 띄고 있습니다. 네, 24명의 기사 중에 이 초단인 선수가 딱 2명이 있거든요. 네. 이 심재익 선수와 강태훈 선수인데요. 공교롭게도 24강전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네, 이번 대회 예선전에서 아주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심재익 초단과 강태훈 초단. 바둑 팬들의 입장에서 그렇게 낯이 익은 선수들은 좀 아닐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강태훈 선수는 이제 2012년도에 입단했지만 그동안 큰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가 이번 대회 예선전에서 정말 그 랭킹 5위죠. 네. 랭킹 5위 변상의 선수를 이기고 지금 본선에 진출하는 등 이번 대회에서 아주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요. 심재익 선수는 이제 작년에 입단했는데 입단하자마자 바둑리그 출전하면서 아주 큰 승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또 예선전에서는 이 최철원 선수를 이기고 올라왔어요. 그렇습니다. 역시 이 두 선수가 이제 그 초단 돌풍의 주인공들인데요. 두 선수가 이제 그 강자들을 이기고 올라온 만큼 기세가 좋습니다. 예, 그만큼 초반의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가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두 선수 오늘 첫 대결입니다. 24강전 두 번째 경기 강태훈 선수와 심재익 선수의 대결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제23기 GS칼텍스배 프로기전 24강전 두 번째 경기입니다. 심재익 초단과 강태훈 초단. 네, 먼저 심재익 선수입니다. 지난해에 입단을 해서요. 바로 KB리그에 선발이 되는 아주 파격적인 행보를 이어갔어요. 네, 오늘 화면을 보니까 상당히 그 앳된 모습인데요. 작년에 이제 입단하자마자 바둑리그에 선발됐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아주 좋은 모습, 좋은 활약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강태훈 선수입니다. 바둑TV에서 만나보는 건 처음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강태훈 선수가 2012년도에 입단했는데 입단한 이후 큰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거든요.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이번 GS칼텍스배에서 아주 좋은 활약 보여주고 있고 또 강자들을 연파하면서 굉장히 기세가 좋습니다. 대국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미리 돌을 가린 결과 강태훈 초단의 흑번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두 돌풍의 주역, 과연 오늘 승자는 어떤 선수가 될까요? 사실 그 GS칼텍스배가 최근 몇 년간의 기록을 보게 되면 항상 그 이변이 많았거든요. 지금 이제 23기를 맡고 있는데 21기 대회는 이동훈 선수와 윤찬희 선수가 결승에 대결을 했었고요. 네. 정기 대회에서는 예선전에서 이창호 구단과 이슬 구단이 탈락하는 또 이변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결승에서 안국현 선수가 또 김지수 선수를 물리치고 또 우승을 차지한 바 있거든요. 또 이번 대회 예선전에서는 역시 이 초단 돌풍 그리고 저단전 기사들의 강세가 이어지면서 이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GS칼텍스배 본선에 이름을 올린 선수들을 보면요. 이 랭킹 10위권 안의 기사들 중에서
5명의 선수밖에 올라가지를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뭐 그 강자들끼리 대결에서 뭐 탈락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번 GS 칼텍스베이 예선전을 보게 되면 좀 상위 랭커와 그 하위 랭커의 대결에서 좀 그 지금 얘기하셨던 대로 지금 랭킹 10위 안에 든 기사들이 자신보다 랭킹이 많이 낮은 기사들에게 네. 패하는 이변이 많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지금 랭킹 10위 안에 있는 기사들 중에 지금 5명은 본선에 진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국하는 심재익 초단과 강태훈 초단 이 두 선수가 또 랭킹 5위 변상일 선수와 랭킹 9위 최철환 선수의 구단에게 또 승리를 거두었거든요. 그렇습니다. 특히 강태훈 선수는 저희가 이 낯익은 얼굴은 아니라고 누차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강태훈 선수 사실 이 지역 연구생 출신으로요. 네, 그렇습니다. 지역 입단을 했습니다. 네, 2012년도에 이제 그 대구 지역 연구생 출신이더라고요. 그래서 지역 연구생 입단대를 통해서 입단했는데 입단 직후 그렇게 큰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뭐 당시만 하더라도 지역 연구생이 좀 약하다는 그런 평가가 많았거든요. 그러나 그 이후에 이제 뭐 고건태 선수가 천원전 우승을 차지하면서 또 지역 연구생들의 그 실력도 강하다는 걸 입증을 했고 그리고 그 강태훈 선수가 입단 이후에 그렇게 좀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다가 바로 또 군입대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군 제대 이후 그 이후부터 이제 성적이 조금씩 지금 좋아지고 있고 지금 작년 연말에 있었던 GS 칼텍스베이 예선전에서 지금 강자들을 연파하고 본선에 진출했기 때문에 2018년의 활약이 기대가 됩니다. 네, 특히 강태훈 선수의 지난 2017 시즌 성적을 살펴보니까요. 5승 4패를 기록했거든요. 예, 좀 그중에서 네, GS 칼텍스의 이 예선을 뺀다면 그렇죠. 정말 압도적인 승리를 기록했다고 볼 수 있겠어요. 예, GS 칼텍스베이에서 4연승을 거두고 본선에 진출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외의 성적은 사실 그 성적이 좋지가 않습니다. 네. 그만큼 작년 좀 후반부부터 강태훈 선수가 이제 성적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 상승세를 연초에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지 지금 강태훈 선수에게는 이번 GS 칼텍스백 아주 중요한 일전이 될 것 같고 심재익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바둑리그라는 큰 그 경험을 하긴 했지만 그렇게 바둑리그에서 좋은 활약을 보이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올해 다시 바둑리그에 뛰기 위해서는 지금 이 연초에 좀 좋은 성적을 거두어야지만 각 팀 그 감독들에게 또 지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심재익 선수는 지난해 첫 바둑리거로 발탁이 되면서 신한 천일염 팀에서 활동을 했는데요. 성적은 1승 11패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사실 그 첫 해에 그 바둑리그에 이 선발된 것도 대단한 건데요. 역시 그런 그 압박감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좀 자신의 기량을 다 보여주지 못한 것 같고, 만일 올해 좀 좋은 출발을 보인다면 이제 올해는 작년보다는 좀 더 나은 성적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정말 요즘 자주 나오는 포진이 아닐까 싶어요. 심재익 선수가 초반 바로 3-3에 침투를 했고요. 네, 제가 이제 심재익 선수 바둑을 지금 몇 판을 봤는데 이 3-3 침입을 즐겨 두는 것 같아요. 3-3 침입과 그 알파고 수법들을 가끔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 알파고 수법에 대해서 좀 연구를 좀 하는 것 같아요. 네, 뭐 강태훈 선수는 뭐 간명하게 좀 처리를 했고 지금 백이 선수를 잡았기 때문에 우변을 갈라쳐서 뭐 이 형태만 놓고 본다면은 뭐 백이 의도했던 대로 뭐 포석이 좀 짜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흑이 여기서 뭐 이곳을 2단 젖혀간다든지 또 축이 유리하다면 또 이곳을 젖혀서 처리할 수도 있거든요. 강태훈 선수는 사실 제가 바둑을 많이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풍이 어떤지 어떤 스타일인지 제가 잘 모르는데 딱 한 판에 제 바둑을 봤거든요. 네. 그때 이제 시내 대회였는데 강태훈 선수의 바둑은 그렇게 전투적인 바둑은 아니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그래서 오늘 초반 포석 몇 수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역시 초반 흐름에서도 상당히 간명하면서도 지금 두텁게 두고 있거든요. 예, 제 추측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강태훈 선수가 이 입단할 당시 인터뷰를 좀 찾아봤는데요. 예.
본인의 기풍을 두고 이 조한승 구단처럼 되고 싶어하는 전투형이다. 이렇게 밝혔더라고요. 그러나 조한승 구단은 전통은 아니거든요. 네. 예, 상당히 두텁게 두면서 좀 유연한 그런 바둑 스타일인데 글쎄요. 굉장히 상반되는 예, 기풍인데요. 좀 애매한데요. 뭐, 네. 조한승 조한승 구단의- 구단의 이 균형 네. 감각을 굉장히 부러워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전투력도 갖추고 있으면서 조한승 구단의 그런 균형감. 전투력과 균형감을 동시에 갖추고 있다면 상당한 기력을 갖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누구나 원할 것 같은데요. 그건? 근데 지금 초반에 좀 재밌는 형태가 만들어졌는데요. 보통 이제 흑이 다가오면 백의 입장에서는 이 우변 쪽을 두 칸 전개한다든가 네. 그러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지금 흑의 이 두터운 벽이 있기 때문에 백이 두텁게 한 칸을 띄운 것이고요. 사실 흑의 입장에서도 지금 이수로는 이곳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백의 근거를 빼앗으면서 백을 압박하는 의미가 있는데 지금 강태훈 선수는 지금 이곳을 띄고 있어요. 사실 이 백 두 점을 좀 공격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백이 두 칸 전개한다면 이제 흑도 모자를 씌워서 이 흑의 두터움을 좀 공격으로 활용하겠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네, 두 선수 모두 중앙을 좀 중시하고 있는 느낌이 드는데요. 네. 심재익 선수가 지금 들여다봤어요. 네, 이곳은 선수가 되는 자리죠. 예. 이런 형태에서는 많이 두어지는 수고요. 이제 흑이 있게 된다면 이 교환 자체로 좀 흑을 무겁게 만들면서 백 입장에서는 한 칸 뛴다든지 그리고 이 우변 쪽을 전개하더라도 이 교환이 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흑의 입장에서는 받아주지 않고 좀 반발하는 수단은 없을까요? 글쎄요, 반발한다면은 이곳 한 칸 뛰는 정도일 것 같은데, 백도 바로 끊어갈 수도 있고요. 밀어간다든지, 만약 흑이 반발을 하게 된다면 상당히 복잡한 그런 전투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강태훈 선수는 그렇게 전투적인 바둑은 아닌 것 같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면은 그냥 이어줄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심재익 선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요. 이 선수가 지난해 입단을 했는데요. 예. 아마추어이던 시절부터 좀 유명한 편이었던 것 같아요. 예, 사실 연구생 시절에 이제 LG배 통합 예선에 아마 자격으로 이제 출전한 적이 있었는데 LG배 결승까지 진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LG배 결승까지 진출하기까지 상당히 강자들을 이기고 올라왔어요. 강유택, 후야오이, 네. 중국의 아주 강자죠. 그리고 예선 결승까지 진출했는데 그러나 아쉽게도 예선 결승에서 샤오라오 선수에게 또 패했거든요. 예, 그만큼 연구생 시절부터 심재익 선수가 그런 가능성을 많이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당시에 정말 후야오이 선수를 이기면서 많은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예. 후야오이 선수는 사실 이 LG배 준우승 경력의 소유자 아닙니까? 예. 사실 요즘에 후야오이 선수가 성적이 좋지는 않지만 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상당히 세계 대회에서는 상당히 강자에 꼽혔거든요. 그리고 또 한국 기사들에게 상당히 강했기 때문에 후야오이 선수라면 누구나 좀 껄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심재익 선수가 연구생 시절에 그것도 후야오이 선수를 이겼다 그러면 대단한 거죠. 네. 가능성이 있는 선수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습니다. 이준석 구단이 예. 강태훈 선수는 이길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네. 좀 틀렸어요. 예, 그렇더라고요. 제가 네. 이렇게 둘 것이라고 제가 예측을 하면 꼭 어긋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강태훈 선수가 제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제 얘기를 듣고 저도 이제 반발할 수 있다는 걸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강태훈 초단의 선택 반발이고요. 사실 백이 지금 바로 끊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이제 밀어간다든지 이 끊어가는 약점을 노리고 계속 이쪽을 둘 수 있는데 근데 지금 심재익 선수가 그냥 중앙 쪽을 띄었거든요. 그렇다면 흑이 쪽을 씌워오게 된다면 글쎄 이 교환이 백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 백이 들여다봤다는 것은 흑의 이 반발도 생각을 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심재익 선수는 이 흑의 반발에 대한 좀 대비가 좀 되어 있지 않았던 것 같고요. 만약 백이 실전처럼 그냥 뛰어서 흑이 이렇게 된다면 사실 이 교환은 좀 악수 의미도 좀 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신재익 초단은 흑에게 좀 약점을 지키도록 강요를 하면서 선수를 잡는 데 의미를 두고 있을까요? 예, 아마 신재익 선수도 강태훈 선수가 반발하리라고는 예상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예, 당연히 받아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막상 반발하니까 좀 당황을 한 것 같고요. 예, 그것 처리를 하지 않고 이제 중앙을 띄어서 결국 이제 흑이 다시 응수를 한 수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발 빠르게 두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네, 아직 초반이라서 그런지 두 대국자 모두 좀 평온한 모습인데요. 네, 제한 시간은 강태훈 선수가 조금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윤현석 구단이 짚어주신 그곳을 강태훈 초단이 착수를 했습니다. 네, 뭐 누구나 좀 두고 싶은 자리죠. 지금 뭐 이곳을 흙이 워낙 두텁기 때문에 뭐 밀어가는 것보다는 뭐 한 점을 제압할 수 있는 이 한 칸 뛰는 수가 좀 유력했던 것 같고요. 지금 한 칸 뛰었을 때 백이 뭐 이런 쪽에 지금 나오는 수단들도 백이 좀 멀리 있잖아요. 그만큼 좀 활용의 여지가 지금 적기 때문에 지금은 실전처럼 뭐 뛰어서 두는 것이 뭐 유력해 보입니다. 네. 심재익 선수가 지난해 이 KB리그를 둘 때 모습과 비교를 해보면요. 조금은 여유로워진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 바둑리그는 또 단체전이잖아요. 예, 그런 만큼 부담감은 더 컸을 것 같고 지금 이제 개인전이기 때문에 좀 더 좀 평온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둑리그 때와는 또 좀 오늘 옷을 좀 캐주얼하게 입어서 그런지 네. 상당히 좀 앳된 모습이 또 보이는 것 같아요. 네, 느낌이 좀 많이 다르죠. 예. 바둑리그 당시에도 이 정장을 입고 그렇죠. 대국하는 모습을 예. 제가 많이 봤는데 그때도 사실 정장이 아직은 좀 크게 느껴진다고 할까요? 좀 그 어색한 느낌이 네. 있었죠. 예. 이제 바둑리그 같은 경우 이제 팀복을 입는데 대부분 이제 좀 정장 네. 스타일을 많이 입거든요. 신재익 초단은 이번 예선전에서 윤민중, 김광식, 최철한, 김준희 선수를 꺾고 올라왔고요. 강태훈 선수는 현유빈, 김은선, 변상일, 안주영 선수를 꺾고 올라왔습니다. 네, 두 선수 모두 뭐 강자들을 연파했습니다. 사실 뭐 지금 강태훈 선수 같은 경우는 뭐 랭킹 5위 변상일 선수 그리고 또 예선 결승에서 안주영 선수를 이겼는데 네. 안주영 선수 만만치 않잖아요. 강자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또 특히 이 안주영 선수는 지난 22기에서 박정환 선수를 꺾은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본선에서 또 박지원 구단에게 승리를 거둔 또 강자인데 지금 변상일, 안주영 지금 강자들을 연파를 했고요. 또 심재익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선 준결승에서 랭킹 9위 최철원 구단의 승리를 거두었고 또 예선 결승에서는 또 김진희 선수 하면 또 속기가 상당히 강하거든요. 네. 예, 지금 강자들을 두 선수 모두 연파하고 지금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네, 지금 강태훈 선수가 지금 좌변 쪽에 갈라쳐서 지금 아주 좋은 자리예요. 예. 강태훈 선수의 바둑을 보니까 상당히 좀 두터우면서 좀 그 유연한 바둑을 두는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네. 전혀 급하지 않은 모습이고요. 네, 반면에 차분하게. 강태훈 선수는 좀 발빠르게 두고 있는 것 같고요. 아니, 심재익 선수는요. 지금 우변 쪽에서 이제 가볍게 선수로 처리를 하고 좌상기 쪽에 큰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이런 바둑은 흑도 운영을 하기가 어렵겠지만 백도 어디를 둬야 할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돌과 돌이 부딪힌다면 오히려 그런 바둑이 더 편합니다. 근데 이런 좀 어떻게 본다면은 좀 부분적으로 좀 모양이 나눠져 있잖아요. 예. 그리고 사실 이 백의 우중앙 쪽 이 백의 모양도 아직 완벽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지금 그 미완성 좀 정리되지 않은 그런 형태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이런 바둑은 서로 간에 운영하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쪽에 또 침입을 했을 때 과연 이거 처리가 어떻게 될지 지금 이런 또 변수들도 지금 남아 있고요. 네, 신재익 초단은
좌상귀 굳히는 수를 선택을 했는데 좀 그 특이해요. 수는 예상 외인데요. 보통 이 수는 잘 두질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백이 이런 곳에 돌이 있을 때는 가능할 것 같아요. 있을 때는 네. 이곳 뭐 이런 식으로 압박하자니 이제 귀 쪽의 맛이 더 생기기 때문에 귀 쪽과 이 흙을 압박하는 수를 동시에 두기 위해서 뭐 이런 수를 쓸 수 있는데 지금 뭐 이곳을 흙이 걸쳐서 이런 진행이 된다면 사실 이 수보다는 이 구자로 되어 있는 것이 귀 쪽으로 본다면 더 확실하거든요. 네. 지금 이 수는 부분적으로 본다면 흙이 침입을 하고 백이 이곳 구자를 하면 자체로는 흙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변에 흙돌이 이런 곳에 오게 된다면 이 침입이 강력해지거든요. 결국 이 뒷맛이 백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왔거든요. 보통 이 수는 이곳 구자를 하거나 귀를 지키는 의미에서 구자를 하거나 아니면 이곳 바짝 다가가는 것이 보통입니다. 왜냐하면 이 수는 한 수로 귀를 정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통은 잘 두지 않는 수예요. 그래서 보통이라면 백이 이곳을 다가와서 초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흙이 두 칸 전개한다면 이런 식의 압박을 가하는 것이 실전에 많이 두어지거든요. 네. 심재익 선수의 양 날일자 굳힘. 어떤 의도일까요? 네, 좀 뭐 독특한 감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뭐 흙 입장에서는 뭐 이 날일자가 이 한 수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강태훈 선수는 이제 초읽기에 돌입을 했습니다. 30초. 하나, 둘, 네, 지금 이 날일자. 그래서 네. 당연해 보이는 다섯. 곳인데 지금 생각을 하고 있네요. 지금 초읽기에 몰렸기 때문에 강태훈 선수가 뭐 시간을 최대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또 이 바둑 TV에서 하는 시합 중에 이 피셔 방식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네, 그래서인지 이렇게 초읽기를 활용하는 모습이 굉장히 오랜만인 느낌도 드네요. 그렇죠. 지금 기존의 초읽기 방식이랑 이제 피셔 방식은 좀 다른 의미가 있는데 기존의 이제 초읽기 방식은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그냥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용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지만 피셔 방식은 빨리 착점을 하게 되면 그 시간만큼 세이브가 돼서 다음 착점 때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 최근에는 뭐 피셔 방식을 사용하는 대회도 지금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GS 칼텍스배는 제한 시간 10분에 40초 초읽기 3회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강태훈 선수는 이제 상변을 차지를 하면서 눈에 보이는 큰 자리는 얼추 좀 마무리가 된 것 예, 같아요. 마지막 남은 이제 큰 자리입니다. 글쎄 뭐 한 발 더 갈 수도 있는데 지금 이제 흙이 뭐 이렇게까지 갈 수도 있거든요. 지금 이곳에 흙이 두터운 형태가 갖추고 있기 때문에 더 갈 수도 있지만 폭을 한 발 좁혔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흙이 이런 쪽에 돌이 오게 된다면 이런 곳의 침입은 좀 더 강력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백은 좀 신경 쓰이는 형태인데요. 네, 그렇다면 백은 이제 어떻게 좀 판을 풀어 나가야 할까요? 지금 흙이 상변을 왔기 때문에 이 우상기 쪽과 이 형태가 상당히 좋아질 수 있잖아요. 예를 네. 들어서 만일 흙이 한 수 더 둬서 이런 쪽에 돌이 온다면 이 우변 쪽 백이 약하기 때문에 더더욱 이 우상기 쪽, 상변과 우상기 쪽 흙의 모양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본다면 뭐 백 입장에서는 뭐 이곳 날일자를 할 수도 있고요. 이 흙의 모양을 견제하는 의미에서 아니면 이곳 침입도 지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침입해서 이곳을 뛰어나가는 수와 이곳 붙이는 수 네. 그리고 귀 쪽에 붙여간다든지 지금 뒷맛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이런 수도 생각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뭐 이쪽에 모자를 씌워서 좀 삭감하는 일단 방향은 이쪽 같습니다. 예, 뭐 이쪽을 어떻게든 둬야 되는데 어떻게 둘지를 놓고 심재익 선수가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손이 향했는데요. 글쎄요, 지금 방향으로 보면 우상기 쪽으로 보였는데 네. 일단 좌변 쪽부터 먼저 손을 댔습니다. 뭐 여기서는 흙도 이 붙이는 수가 많이 두어지죠. 예, 붙이게 되면 뭐 백이 어느 쪽을 저착하더라도 이쪽 저착하게 되면 위로 막아서요. 끊게 된다면 30초. 하나, 둘, 셋, 넷,
예, 뭐 이런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뭐 실전에서 많이 나오는 형태죠. 네. 심재익 선수는 뭐 바로 결행을 할 수도 있겠고요. 하나 교환을 하고 또 손을 뺄 수 있습니다. 네. 예, 이 교환을 하지 않게 되면 흑이 중앙을 뛸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이 교환이 되어 있다면 흑은 뛰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이곳 한 점을 제압해야 되기 때문에 뭐 이 교환을 하고 손 빼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여기서 바로 이곳을 움직여 나갈지. 제가 아까 이곳 저착하는 수를 말씀드렸는데 이 형태는 이 반대쪽을 저착할 수도 있거든요. 끊게 되면 단수 치고, 그러면 흑이 이쪽을 단수 치고 백이 이을 때 흑이 3선 침입을 해서, 네, 이런 변화도 있습니다. 백 초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심재익 선수도 드디어 초읽기에 돌입을 하겠고요. 역시 그쪽 방향이네요. 예, 방향은 그쪽이 맞아요. 방향은 맞는데 좀 더 공격적인 수를 뒀습니다. 지금 이곳을 한 칸 뛰었거든요. 제가 왜 날일자를 말씀드렸냐면 지금 이 형태는 흑이 들여다보고 백이 어느 쪽을 뭐 있더라도 반대쪽을 뚫고 나와서 끊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흑이 들여다볼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바로 노출이 되거든요. 약점이 바로 노출이 이 형태도 되는 마찬가지고요. 자리인데 예. 둘, 셋, 그러나 심재익 선수가 이 흑이 들여다보는 수를 알고도 여섯, 일곱, 이곳을 한 칸 뛰었다는 것은 지금 이곳 그 형태를 보게 되면 백이 좀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백이 이곳에 돌이 오게 된다면 거의 선수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이곳에 백이 나오고, 예,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수단이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 약점이 있어서 흑이 당장 결행은 어렵다고 보고 이곳을 띈 것 같고요. 예, 강태훈 선수가 백의 안형을 없애면서 백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곳을 들여다보는 것은 좀 쉽지 않다고 본 것 같아요. 둘, 셋, 넷, 네, 오늘 심재익 선수의 돌이 중앙으로 많이 향하고 있는 것 같고요. 글쎄요, 상당히 유연한 수인데요. 백이 둔다면 사실 이 수보다는 뭐 이쪽이 가능성이 클 것 같은데, 그러니까 흙 모양을 삭감하는 의미에서는 이곳보다는 이곳이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뒀다는 것은 아마 백이 담에 둔다면 이제 이곳 침입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이곳 침입이 없다면 백은 이곳이 아니라 당연히 이곳을 둬야 되는 자리거든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강태훈 선수 조금 더 단단하게 받아둡니다. 예, 저는 다음 한 수가 정말 궁금하네요. 네. 지금 흑이 이곳을 띄었다면 백은 아마 이곳을 둔다든지 해서 뭐 이견을 뭐 미리 할 수도 있고요. 이곳 약점을 노렸을 것 같은데 흑이 구자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또 이곳 뛸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곳이 조금 구자를 했기 때문에 이 형태는 강하지만 네. 이곳이 조금 얇잖아요. 셋, 그래서 넷, 이곳을 둘지 다섯, 아니면 이곳을 여섯, 침입할지가 일곱, 궁금하네요. 여덟, 그 두 곳도 아닌 이곳 어깨 짚는 수를 택했습니다. 네. 중앙 눈목자를 할 때부터 생각을 해둔 수일까요? 지금 흑이 밀게 된다면 백은 이제 뛰어서 싸울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이제 흑도 백이 뛰게 된다면은 이 두 점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신경이 쓰일 것 같습니다. 30초. 그렇다면 하나, 흑이 그냥 받아준다면 셋, 넷, 백은 치받고 다섯, 이곳을 막아서 싸울 수 있다는 일곱, 것이고요. 네. 여덟, 강태훈 선수는 좀 더 공격적인 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네, 지금 그냥 받아주는 것은 백의 이제 주문이라고 보고 좀 반발을 했고요. 네, 역시 그곳을 뛰어나가는데요. 이때 강태훈 선수, 네, 여기서가 문제죠. 네. 지금 이제 흑이 구자를 해서 나오는 것은 백이 이제 이곳 구자를 하게 되면 흑이 더 이상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백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형태고요.
그렇다면 백을 차단하기는 좀 어렵겠는데요. 네, 뭐 차단은 어렵지만 뭐 네. 이 교환을 하고 다시 손을 돌릴 수 있습니다. 한 칸 뛰게 되면 백도 반발이 어렵거든요. 항상 흙이 나와 끊는 수가 남아 있기 때문에 30초. 결국 하나, 백이 뭐 이곳에 보강을 한다면 셋, 넷, 흙도 뒤쪽의 모양을 정리할 수가 여섯. 있습니다. 7, 8. 네, 일단 참아두었고 역시 백에게 이 자리를 당할 수는 없습니다. 이 두 점이 오히려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한 칸을 띄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곳이 연결이 되면서 지금 이곳 흙에 차단하는 수가 지금 계속 남아 있거든요. 네. 예, 차단 당한다면 백도 상당히 시달림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백도 뭐 공격이 보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30초. 네, 하나, 백도 잘못하다가는 셋, 실속 없이 네. 흙을 굳혀준 꼴이 될 다섯.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죠. 이제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여덟. 아마 이쪽 침입을 노리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고, 네. 근데 심재익 선수는 이제 이곳 어깨 잡는 수를 택했거든요. 네, 지금 백도 기세로 이제 치받았고 이제 흙이 늘게 된다면 다시 치받나요? 이곳이 선수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흙이 손을 뺐을 때는 뭐 백이 어느 한쪽을 끼우고 뭐 이쪽을 예를 들어 볼까요? 끼우고 흙이 받는다면 이 돌파하는 수가 가능해집니다. 네, 이런 돌파가 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흙이 늘고 셋, 넷, 흙이 응수를 해준다면 여섯, 뭐 백이 7. 손을 돌려서 뭐 이곳 약점을 지킬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다시 흙이 이곳을 또 손이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선수를 백이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흙은 이 귀를 느는 수가 아닌 다른 수를 좀 생각해 볼 수는 없을까요? 예, 최강은 이 굳자는 수죠. 그러나 이 교환을 당하게 되면 네. 집으로는 상당히 손해잖아요. 그냥 늘어둔 것과 비교를 해보면 지금 이 굳자를 해서 30초. 백이 차단을 할 수 있지만 차단을 해서 확실한 공격 수단이 없을 때는 실속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7, 지금 정확한 술기가 필요합니다. 그만큼 지금 강태훈 선수로서는 지금 모험적인 그런 선택일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반발을 할지 아니면 실전처럼 받아줄지 좀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네. 예, 지금 받는 쪽을 택했습니다. 네, 역시 좀 모험이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고요. 예, 워낙 그곳 백에게 저침을 당하게 되면은 집으로 큰 손해이기 때문에 강태훈 선수 반발을 하지 못했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네, 심재익 여덟, 초단과 아홉, 강태훈 초단의 열. 대결. 2번 남았습니다. 두 선수의 첫 대결입니다. 과연 16강에 진출할 선수 어떤 선수가 될까요? 저희는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네, 2017년의 악몽은 끝. 네, 이 멘트 심재익 초단이라면 굉장히 공감할 만한 멘트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2017년도에 그 입단하자마자 파동리그에 선발돼서 정말 큰 승부 경험을 했는데 그러나 또 파동리그 결과가 좋지 않았잖아요. 그만큼 심재익 선수로서는 좀 힘든 한 해였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2018년 이제 좋은 출발을 보여주고 있고 아마 2018년은 이제 심재익 선수가 또 도약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지난해 바둑리그를 활약을 했기 때문에 아마 개인적으로 또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큰 승부 경험을 한 것과 해보지 못한 것은 상당히 큰 차이가 있고요. 네. 또 심재 선수가 결과는 좋지 않았지만 또 많은 자신감을 또 얻었을 것 같고 또 그런 경험들을 토대로 또 2018년 또 좋은 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수승이 조금 진행이 됐는데요. 예, 심재익 선수가 이곳을 네, 받았어요. 호구로 예, 받아주니까 지금 받으니까 흙이 들여다보고 백이 있고 흙이 찌르고 지금 백이 막은 장면입니다. 네, 사실 심재익 선수가 지금 이곳 보강을 지금 이런 식으로 치받아서 했다면 양쪽 다 지킬 수가 있었거든요. 네. 그러나 지금 이곳
그 호구되는 형태가 워낙 좋기 때문에 호구를 쳤고 강태훈 선수도 이것을 받지 않을까 했는데 지금 이거 차단 당하더라도 양쪽의 흙은 강하기 때문에 하나, 예, 지금 강태훈 선수가 들여다봐서 셋, 지금 선제 공격을 했습니다. 다섯, 여섯, 네, 위쪽으로 아주 시원하게 끊어갑니다. 네, 제가 이제 강태훈 선수는 좀 유연한 스타일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또 화를 낼 때는 화를 내고 있어요. 네. 지금 초반에도 백이 들여다봤을 때 이것을 띄어서 지금 반발을 했고 결국 반발을 하니까 신재혁 선수도 계속 투지를 못했거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지금 강태훈 선수가 지금 반발을 했습니다. 네, 기존에 이 강태훈 선수의 흑돌들이 굉장히 많이 와 있던 곳이잖아요. 좀 그렇습니다. 백이 곤란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형태는 이 백안점이 움직이는 맛이 항상 남아 있었거든요. 네. 예, 그런 점이 흑에게는 부담인데, 근데 지금은 이제 흑이 이쪽 공격을 하게 됐을 때는 흑이 이곳에서 좀 가볍게 예, 좀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이 우변 쪽 백을 잡을 수 있다면 또 이곳 백을 잡는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백도 그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흑의 포위망이 얼마나 완벽한지를 좀 따져봐야 되는데요. 30초. 하나, 둘, 셋, 만일 이런 변화가 된다면요. 다섯, 지금 백이 있게 되면 이거 축이기 때문에 흑이 지켜야 되고 네. 장문을 씌워서 이 흑 5점은 잡힙니다. 그러나 백도 이거 끊어지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백도 그전에는 이거 붙이는 교환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흑이 맞고 이런 변화가 된 이후에 백이 끊을 시간이 없거든요. 이제 백이 붙였을 때 흑이 뭐 중앙을 지키는 수를 다시 돌려볼까요? 이쪽을 그냥 늘었네요. 네. 바로 막는 것이 조금 무리라고 판단을 네. 했을까요? 아까 제가 이 변화를 30초. 이제 끊는 변화를 말씀드렸는데 네. 백이 붙이게 되면 흑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흑이 중앙을 지켜야 되고 백이 이곳 젖혀가는 변화가 될 텐데 이렇게 된다면은 흑은 실속 없이 백을 살려주게 되는 그런 네.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강태훈 선수는 막지를 못하고 늘어서 처리를 한 것이고요. 네. 강태훈 선수가 한 발 늦췄는데요. 신재익 선수가 그곳을 뚫어갔어요. 네, 그것이 문제예요. 지금 백이 이쪽을 뚫어서 흑이 차단을 해야 되는데 차단하게 된다면 백이 위쪽을 끊고 이곳을 이어서 지금 봉쇄가 되질 않거든요. 늘더라도 뛰게 된다면 30초. 네. 하나, 둘, 만일 이렇게 셋, 진행된다면은 흑이 끊어서 여섯, 일곱, 여덟. 글쎄요 그렇게 뭐 흑이 뭐 좋은 형태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공격이 잘 되질 않아요. 뭐 뛰게 된다면 백이 밀고 들여다보고 선수로 지금 네, 모양이 활용당할 곳이 크게 많네요. 모양이 좀 좋지 않은데요. 네. 뭐 뛰게 된다면 뭐 백은 이제 양쪽의 돌을 뭐 다 수습할 수가 있겠죠. 뭐 이곳 형태는 수습이 됐고 이곳 백돌도 흑에게 큰 공격은 받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정도라면 백도 좀 만족할 것 같은데 근데 뭐 실전에 강태훈 선수가 이것을 늘지는 못했어요. 흑이 느는 수가 최강이거든요. 네. 늘고 백이 이을 때 이것을 잇거나 아니면 중앙을 이제 지켜서 두는 것인데 근데 이것도 생각할 수 있었거든요. 네. 강태훈 선수는 확신이 없었던 것 같네요. 예. 이 수가 가능했다면 백을 최대한 지금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인데 30초. 하나, 일단 강태훈 선수가 한 발 물러섰습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강태훈 선수가 한 발을 늦추면서 지금처럼 진행이 된다면 아마도 이년석 구단이 보여주신 그림대로 흘러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그러나 지금은 이제 아까는 이곳을 늘었는데 아니면 이곳을 잡을 수도 있어요. 네. 이걸 띄었을 때는 이곳 백이 뛰고 이쪽을 뛸 수도 있고 이쪽 뛸 수도 뭐 둘 다 가능한데요. 뛰고 이쪽을 또 막히는 수가 있기 때문에 아예 이곳을 선수로 막히는 게 싫다면 이곳을 잡고 백이 뛴다면 이곳을 뛸 수도 있습니다. 좀 둘 다 가능할 것 같아요. 네. 만약 그 그림대로 30초. 진행이 된다면 강태훈 둘, 선수가 이 끊어간 셋, 작전 넷, 좋다고 볼 수 다섯. 있을까요? 여섯, 일곱, 글쎄요, 조금 성급한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섯. 공격이 잘 되지 않는다면 흑 입장에서는 서둘러서 돌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백이 한 수 이곳에 이제 갈 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일 수 있기 때문에 백의 약점을 남겨놓고 다른 큰 곳,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곳을 제압한다면
흙이 좀 두통 만든 이후에 차후에 이곳 약점을 노릴 수도 네. 있었다는 것이죠. 예. 공격이 잘 되지 않는다면 조금 성급한 측면이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근데 저는 이게 정말 이것이 셋, 궁금한데요. 흙이 넷, 늘고 다섯, 백이 있고 여섯, 이곳을 이어서 두는 수가 가능하지 않았는지 네. 예, 상당히 강력한 수단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강태현 선수가 두 점을 제압하지를 않고요. 이 중앙 쪽으로 좀 방향을 틀었습니다. 근데 그 수는 좀 일관성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수는 공격하는 수입니다. 네. 근데 공격할 거라면 이 끼운 수로 이거 늘고 공격하는 것이 더 나았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 백이 단수 친 다음에 흙이 지금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백이 호구 치게 된다면 백의 자세가 너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곳 단수와 뭐 이런 곳에 그 활용 수단이 있기 때문에 여덟, 더더욱 공격은 잘 되질 않거든요. 열. 마지막 한 번 남았습니다. 네, 심재익 선수도 두 번째 초읽기 사용을 하면서요. 두 선수 모두 마지막 초읽기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백이 이곳 뛰는 수도 있네요. 뛰어서 네. 흙이 나온다면 찍게 되면 이어질 때 이 두 점이 잡힙니다. 축이 되나요? 지금은 축이죠. 네. 예. 그러니까 심재익 선수가 보통은 이거 단수 치거나 아니면 붙이는 둘 중에 하나예요. 마지막 하나, 하나인데 고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넷, 지금 안 되는군요. 다섯, 제가 잠깐 여섯, 착각을 했습니다. 일곱, 지금 이 찝는 수가 안 되네요. 예, 약점이 찍으면 있죠? 잡히기 네. 때문에 지금 이 수는 성립하지가 않고요. 그렇다면 이곳 붙이는 수와 이곳 단수 치는 수 지금 둘 중에 하나로 고민했는데 붙이는 수는 흙이 받아준다면 이곳 한 점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예. 잡겠다는 이야기일까요? 그러니까 흙이 젖혀간다면 네. 잡겠죠. 네. 예. 왜냐하면 잡게 되면 이 끊어지는 약점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흙도 젖히는 수를 두어가긴 힘들 것으로 예, 보이는데요. 흙이 는다면 백이 있고 마지막 항상 이 꼬부리는 수를 백이 선수로 할 수가 있거든요. 네. 넷, 그리고 흙이 쪽을 는다면 여섯, 일곱, 근데 거의 환원 아닌가요? 호구 치면 거의 환원 같은데요. 네. 백의 입장에서는 좀 선택을 할 수 있겠네요. 호구를 칠 수도 있겠고요. 느는 수를 둘 수도 근데 지금 있겠고. 강태현 선수가 네. 지금 이곳을 호구를 쳤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수가 좀 위험한 수입니다. 왜냐하면 확실한 선수가 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지금 이 두 점보다는 이 중앙이 더 시급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백이 이곳을 한 칸 뛴다면 이 두 점을 잡을 수는 있지만 하나, 다시 백이 이곳을 끊어갈 수 있기 때문에 넷, 백이 지금 안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네, 역시 받지를 않았는데요. 지금 강태훈 선수는 이제 백이 쪽을 들여다보고 이 끊어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 약점을 지키기 위해서 이곳을 호구를 친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두 점이 큰 자리긴 하지만 이 두 점보다는 이 중앙이 더 시급한 곳으로 보입니다. 네. 강태현 선수가 조금 갈피를 못 잡고 있는 느낌이 드는데요. 예, 지금 마지막 하나, 좀 일관성이 좀 없어요. 네. 왜냐하면 이 끼워간 수도 공격할 거라면 늘어서 뒀어야 되는 것 같고요. 일곱, 끼운 이후에 이거 굿자를 했고 그리고 여기서도 백을 중앙 쪽 처리를 계속 했어야 되는데 다시 손을 돌려서 우상기로 왔다는 것은 저는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예. 강태원 선수가 이제 어떤 술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우상기보다는 중앙이 더 중요해 보이거든요. 지금 받지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받아두나요? 네, 받아두네요. 네, 심재익 선수는 지금의 이 진행이 충분히 만족스럽다고 느끼고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백이 이쪽을 두게 되면 선수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흙도 이어야 될 자리인데 이렇게 교환되는 것이 꼭 이득이 아니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 백이 이곳을 늘고 다음에 이쪽을 뭐 이런 식으로 잡을 수도 있기 때문에 둘, 지금 한 칸 뛰는 것은 흙이 있고 나서 또 두 점이 잡혀서 다섯, 또 한 수도 보강이 더 필요하거든요.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 늘질 못했습니다. 네, 역시 두 점을 잡아둘 수밖에 없었고요. 네, 보통 모양은 흙이 느는 것이죠. 늘고 백의 모양을 이제 무너뜨리는 것인데 사실 백이 호구 치는 자세가 상당히 좋잖아요. 네. 그래서 백의 이런 좋은 모양을 안 만들어 주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흙이 선수로 백의 모양을 무너뜨릴 수는 있지만 다음에 백이 꼬부린다든지
좀 활용당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이것을 잡은 것이고요. 하나, 그렇다면 백도 셋, 뭐 네. 호구 쳐야 되지 않을까 다섯. 싶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환원이에요. 네. 백이 단수 치고 흙이 늘 때 호구 친수, 예, 환원되는 형태입니다. 네, 강태훈 선수는 좀 상기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의 진행이 좀 마음에 들지 않는 거겠죠? 글쎄요. 지금 강태훈 선수가 이곳 들여다보면서 이제 공격을 택했는데 근데 마지막. 막상 백이 호구 하나, 치고 보니까 둘, 공격이 잘 셋. 되질 않고 있거든요. 네. 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사실 공격을 할 때는요, 자신의 약한 도를 만들지 않고, 그러니까 자신을 좀 강하게 만든 이후에 공격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런 쪽에 지금 이 백이 뚫고 나온다든지 이런 약점이 흙이 좀 남아 있었고 또 이 좌변 쪽도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곳 좌변 쪽을 좀 강화시켜 놓은 이후에 흙을 셋, 주변을 좀 강화시킨 이후에 다섯, 이곳 백의 약점을 공격하는 것이 보통이거든요. 네. 아홉. 근데 지금 뭐 흙이 뛰고 있긴 하지만 지금 뭐 공격이 잘 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 심재익 선수도 역시 배짱이 정말 대단합니다. 우변 쪽에 이 백도를 지키지를 않고요. 한술 더 떴는데요. 네. 예. 사실 큰 자리긴 하지만 뭐 보통은 이거 늘고 날일자 하는 것이죠. 예. 날일자 하거나 아니면 이거 중앙을 뛰어나가는 것인데 마지막. 하나, 글쎄요. 지금 둘, 이거 차단을 시키게 된다면 네. 이 흙에 대한 좀 여섯, 열범도 네. 좀 노릴 수 있다라는 생각인가요? 흙도 받아주고 있습니다. 흙이 받아줬기 때문에 그 교환은 백의 활용이에요. 이 자체만으로도 백이 득이라고 그렇죠. 볼 수 있을까요? 이견이 없다면 흙은 뭐 이런 식으로 꽉 막아서 둘 수 있잖아요. 네. 예. 근데 지금은 이 교환으로 인해서 흙이 이렇게 잡을 수는 없습니다. 두 점이 잡히고요. 네. 그래서 뒤로 후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집으로 차이가 많이 나죠. 마지막. 이렇게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둘, 흙이 막은 것과 셋, 비교를 한다면 넷, 다섯, 여섯, 한 넉 집 정도 차이 나네요. 네.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홉. 네, 역시 하나 활용을 해두고 중앙으로 손이 향합니다. 네. 제가 볼 때 강태훈 선수가 그렇게 공격을 잘하는 선수 같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평소에 네. 좀 이런 바둑을 좀 많이 더 봤으면 좀 공격을 좀 잘할 것 같은데 지금 공격이 왠지 좀 그러니까 공격을 하려면 공격하려면 계속 그 상대를 그 압박을 해야 되는데 일단 공격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 공격이 잘 되질 않고 있거든요. 네. 둘, 셋, 그러니까 강태훈 선수가 공격을 즐겨하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여섯. 반면에 일곱, 심재익 여덟, 선수는 상당히 그 전투적인 바둑이거든요. 네. 이미 이 상대가 이렇게 공격에 강한 스타일은 아닌 것 같다고 판단을 마쳤을까요? 아마 근데 지금 강태훈 선수의 그 바둑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런 강태훈 선수에 대한 그 정보를 좀 얻기가 좀 쉽지가 않은데 그래서 뭐 심재익 선수 나름대로 뭐 강태훈 선수에 대한 좀 연구와 좀 준비를 하고 나왔겠죠. 마지막. 예, 하나, 뭐 두터운 자리고요. 둘, 급소인가요? 넷, 지금 다섯, 뭐 당장은 일곱, 뭐 백이 뭐 두더라도 뭐 별다른 수가 나는 것은 아니지만 네. 백이 활용할 수 있잖아요. 뭐 단수를 친다든지 뭐 호구를 한다든지 뭐 활용 수단이 있기 때문에 흙이 먼저 이곳을 꼬부려서 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공격이 좀 여의치 않다는 것이죠. 네, 이제 흙이 있게 된다면 백은 이제 뭐 호구를 쳐서 모양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에서 뭐 이거 한 칸 뛰는 수가 좀 몇 점이긴 하죠. 네. 몇 점이긴 한데 둘, 지금은 백이 찍게 되면 이 두 점이 잡히게 됩니다. 잡히게 되나요? 여섯, 일곱. 예, 두 점이 잡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이 뛰기는 힘들 것 같고요. 예, 실전처럼 있는 수가 정수입니다. 네, 두텁게 이어뒀습니다. 이제 백은 좀 달아나는 형태가 되겠고요. 네, 그렇게 된다면 흑백 간의 실내 균형은 좀 잘 맞을까요? 글쎄요. 지금 흙이 공격을 해서 지금
공격은 잘 되질 않고 있는데 심재익 선수 정말 두텁게 두는데요. 그 자리에 약점이 있었나요? 차단되는 수가 있었죠. 왜냐하면 이거 호구되는 형태긴 하지만 이거 끊어지는 약점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흙이 이곳을 먼저 둘까요? 두고 끊게 되면 그러니까 이곳에 백돌이 없습니다. 지금 이곳을 두더라도 흙이 나오는 순간 단수가 되죠. 네. 예, 그렇다면 이 우변에 두 점이 잡히게 되는데 이 두 점의 가치는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 두 점이 잡히는 맛을 없애기 위해서 이곳을 이은 것이고요. 여섯, 일곱, 이곳이 선수가 되는 자리는 아니에요. 뭐 백이 끊더라도 흙이 맞고 이것을 맞게 되면 백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백의 약점을 없애면서 이 수로 인해서 백이 중앙에 봉쇄가 되더라도 백은 자체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예, 좀 뭐 보강 차원에서 뭐 안형을 만드는 의미도 있고요. 네. 지켜둔 것 상당히 같습니다. 두터운 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강태훈 선수는 마지막 하나, 상변 쪽의 백도를 공격하려고 셋, 하는 것 네. 같은데요. 지금 실전에 그 한 칸 뛰는 수는 아주 좋은 자리입니다. 예. 반대로 백이 이곳 날일자를 하게 된다면 네. 중앙에 백이 상당한 칩을 만들면서 백돌이 그 확실하게 안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실전에 지금 한 칸 뛰고 보니까 이 중앙에 백을 압박하는 의미도 있고요. 상당히 좋은 그런 자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강태훈 초단은 지금처럼 이 백도를 좀 공격을 하면서요. 이 마지막 좌상귀 하나, 쪽 둘, 귀를 셋, 한번 노려봐야 넷, 하지 않을까요? 다섯, 이 백칩이 그대로 칩으로 굳어진다면 네. 상당히 크기 때문에 아마 타이밍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흙은 침입을 할 겁니다. 예, 할 건데 지금 이제 중앙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근데 여기서 백의 다음 한 수가 궁금한데 이곳 날일자를 할지요. 좀 수비적인 수죠. 왜냐하면 이제 이 수로 인해서 백도 거의 살아 있습니다. 이곳 단수와 이곳이 선수기 때문에 백이 안형이 만들어지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곳을 지켜둘지 아니면 좀 공격적으로 중앙을 뛰어나갈지 마지막 예, 하나, 다음 한 수가 둘. 궁금하네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심재익 선수는 수비적인 스타일은 확실히 아닌 것 같아요. 네, 지금 그 수도 지금 가능할 것도 같네요. 왜냐하면 흙이 젖혀간다면 백이 맞게 되고 단수 치면 있고요. 네. 이 끊어지는 약점이 있거든요. 끊게 된다면은 이 두 점이 잡히게 됩니다. 네. 네, 이런 약점이 있기 때문에 흙이 갈수를 해야 된다면 선수로 이 흙을 차단시킨 것이기 때문에 백이 집으로 이득이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뭐 가만히 이어둘 수도 있네요. 가만히 이어두더라도 여전히 끊어가는 수는 네. 가능합니다. 꽉 막았고요. 심재익 선수는 계속해서 조금씩 실리로 득을 예, 보고 이득을 있고요. 보고 있어요. 예, 사실 이곳이 집으로는 그렇게 큰 곳은 아닙니다. 예, 이 교환이 된다면 집으로는 이득이지만 흙이 호구를 차서 중앙은 좀 약화되는, 백이 약화되는 의미가 있거든요. 네. 예, 그러나 흙이 호구 치더라도 백은 이곳 날일자를 해서 언제든지 사는 형태를 갖출 수 있다고 보고 셋, 최대한 지금 이득을 넷,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분명 이 싸움을 먼저 걸어간 쪽은 강태훈 선수였는데요. 네. 어쩐지 조금씩 이 심재익 선수한테 끌려가는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뭐 집은 지금 계산해 보지 않았지만 네. 일단 흐름 자체, 그러니까 흐름만 놓고 본다면 백이 뭐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지금 흙이 뭔가 좀 그 작전의 일관성이 좀 없어요. 예. 심재익 선수 그냥 이어두는 것이 아니고요. 조금 더 강하게 패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것도 유력하네요. 왜냐하면 지금 이곳의 패는 백은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흙이 이곳을 때려내고 패를 해소하더라도 흙이 기존의 구자에서 건너간 곳과 큰 차이가 없잖아요. 예. 그 대신 백은 다른 곳에 두 수를 갈 수가 있고요. 반대로 이 패를 백이 이기게 된다면 흙은 또 이곳에 또 지켜야 되고 또 집으로 상당히 손해가 됨과 동시에 넷, 이 상변적 흙이 약해집니다. 네. 예. 그만큼
이 패의 부담은 백보다는 흑 쪽이 더 크기 때문에 지금 패를 버텼네요. 기분 좋은 패감이죠. 네, 준비해둔 패감이 있었네요. 네. 이제 백이 들여다보게 되면 차단이 되기 때문에 흑이 이런 식의 반발은 안 되고요. 결국 뒤로 후퇴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받게 된다면 이 느는 수도 또 선수가 됩니다. 네, 여전히 들여다보는 수가 있고요. 아니면 이제 흑이 이곳을 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된다면 이 교환은 백이 상당한 활용으로 볼 수가 있겠죠. 상당히 마지막 또 기분이 하나, 좋은 패감이네요. 둘, 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 편이 낫다고 판단을 했을까요? 꽉 막아뒀고요. 네, 좀 막았고요. 일단 네. 이어서 두는 것은 집으로 워낙 손해이기 때문에 일단 실전 심리상 그렇게 후퇴하고 싶은 자리는 아닙니다. 네. 이제 강태훈 선수가 패감을 쓸 차례입니다. 네, 과연 어떤 패감을 써야 할까요? 글쎄요. 지금 이곳이 워낙 또 크기 때문에 이것이 크잖아요. 또 네. 때려내게 백이 한 되면 방이 또 안정이 되거든요. 한 수 더 줬을 때는 또 이 상중앙 쪽 하나, 네. 흑도 둘, 좀 공격을 셋. 받을 수가 있고요. 넷, 다섯, 여섯, 좌상기를 두나요? 일곱, 여덟. 좀 더 확실하게 두고 있습니다. 그 백을 손을 빼지 못하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거 두게 되면 백이 뭐 손을 뺄 수도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붙였고요. 받아준다면 어떻게 응수를 해야 할까요? 보통은 이수죠. 이것을 치받고 흑이 는다면 이제 구자를 내서 여전히 흑은 살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흑이 젖혀가더라도 백이 이쪽을 꽉 막아서 이 흑은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쪽을 후고 치더라도 이제 치중하는 수가 있거든요. 네. 셋, 넷, 하지만 다섯, 이쪽 여섯, 귀에서 한 수 일곱. 받아주게 된다면 흑은 계속 패감이 나오지 그렇죠. 않을까요? 예. 그러나 이 패는 백입장은 꼭 이겨야 되는 패는 아닙니다. 네. 예. 그만큼 좀 여유 있는 패이기 때문에 만약 흑이 이거 패감으로 좀 손해를 봐준다면 백은 언제든지 패를 양보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수는 좀 아까운데요. 좀 악수의 의미가 있겠죠. 예. 둘 거라면 지금 이곳이 낫죠. 뒷맛을 노리기 위해서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뒀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느는 것은 이수로 인해서 살기가 어렵고요. 지금 이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강태훈 선수는 이제 확실한 패감을 만들기 위해서 둔 것 같은데 이곳에 패감이 안 된다고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3-3을 두면 네. 백이 손을 뺄 수도 있기 때문에 붙이는 수를 택한 것 같은데 지금 그 부분만 놓고 본다면은 좀 악수 의미가 더 강합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쪽에도 패감이 있을까요? 네, 백이 끊는 수가 패감이 되죠. 만일 흑이 이곳 응수를 하지 않게 된다면 네. 백이 느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뚫고 나옵니다. 예, 이 뚫고 나오게 되면 흑이 뭐 네. 때려내야 되잖아요. 뭐 때려내든지 늘어야 되는데 막는 수가 선수고 뭐 이곳까지 잡히기 때문에 뭐 큰일 나겠는데요. 예, 네. 바둑이 끝이 납니다. 네. 그래서 받아야 되는 자리죠. 마지막 하나, 둘, 그렇다면 심재익 선수는 정말 기분 좋은 패감들이 많이 남아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패를 좀 맞는 것 같아요. 뭐 꽃놀이 패라는 의미도 있지만 네. 지금 백의 입장에서는 기분 좋은 패감들이 있기 때문에 좀 패를 결행한 것이고요. 이제 강태훈 선수가 좀 고민입니다. 이 패를 좀 이기고는 싶은데 좀 악수 패감을 또 쓰면 안 되거든요. 지금 백이 좀 백 입장에서는 여유 있는 패감이기 때문에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패감을 사용하는 쪽을 선택을 합니다. 좀 젖혔네요. 그거보다 좀 악수 의미가 강한데요. 그렇지만 정말 이 좌상기가 아니고서는 눈에 띄는 패감이 없어요. 예.
지금 흙이 좌상계 쪽에서 붙이고 젖혔는데 그 교환으로 인해서 이제 뒷맛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네. 예. 그럼 지금은 정말 아무런 수가 없나요? 지금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지금 흙이 둔다면 어느 한쪽을 호구 치는 수잖아요. 가만히 있나요, 그냥? 있고 뭐 백이 뭐 어느 쪽을 이제 꼬부리게 되면 흙이 자체 살 수 없기 때문에 뭐 이렇게 2단 젖혀서 패로 버티는 거죠. 네. 예. 이 수는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흙이 많이 무거워졌습니다. 네. 예. 지금 바둑의 흐름을 이 두 선수의 모습에서도 조금은 마지막 좀 하나, 예상이 되는데요. 심재익 셋, 선수는 넷, 뭐 다섯, 비교적 편안해 여섯, 보이고요. 강태훈 선수는 여덟, 한 수 한 수 착점을 할 때마다 좀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이 패를 이기긴 이겨야 되는데 지금 패감에 좀 확신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여기에서 반발을 합니까? 패감이죠. 패감이고 근데 네. 지금 이 수는 심재익 선수도 좀 위험한 수입니다. 왜냐하면 실전처럼 이 치받는 수로 인해서 지금 이 중앙의 백이 상당히 얇아졌거든요. 근데 만일 백이 이곳 있고 네. 이렇게 차단이 된다면 지금 이 패를 이기더라도 백은 살 수가 없어요. 있게 되면 네. 두 집이 나질 않잖아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근데 이렇게 패감을 쓸 필요가 없는데요. 백 입장에서는. 아홉, 심재익 선수 지금 잊지를 못했고요. 이 교환은 제가 볼 때 좀 실수인 것 같아요. 네. 예.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교환이고 패감으로 쓰긴 했지만 다른 패감을 썼어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처럼 응수를 한다면 우선 흙이 뚫는 자리가 남게 되거든요. 그렇죠. 좀 엷어진 감이 있는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강태훈 선수 바로 뚫어갑니다. 네, 지금 그 자리가 백이 아예 흙이 기분 좋아요. 또 바둑의 흐름이 조금 이상해졌는데요. 백이 좀 좋았던 흐름이었던 것 같은데 네. 지금 백이 패를 쓰는 과정에서 이 느는 수는 악수 교환입니다. 확실히 악수예요. 이 중앙이 많이 달라졌어요. 치받는 수로 인해서. 네. 이 치받는 수가 없었다면 이 들여다보는 수는 백이 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형태였는데 예, 이거 치받는 수로 인해서 들여다보고 백이 연결하더라도 이거 차단을 시켜서 결국 백이 또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다섯. 네, 우선 패를 해소를 했는데요. 이곳은 백이 패를 이기긴 했지만 그렇게 좋은 형태는 아닙니다. 예. 심재익 선수가 조금 손바람을 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치받는 수를 예상하지 못했을 리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자신의 그 중앙 백돌이 얇아지는데도 불구하고 논수는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백이 패를 이기긴 했지만 또 이 중앙을 뚫으면서 흐름은 다시 알 수가 없게 됐습니다. 네, 지금 흙이 뚫는 자세가 상당히 기분 좋아요. 백이 패를 이기긴 했지만. 네. 그리고 백은 여전히 미생이고요. 그렇죠. 네, 심재익 선수도 조금 괴로워하는 모습인데요. 네. 네. 지금 백이 반집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곳 반집. 그렇다면 네. 흙이 지금 바로 좀 대마를 잡으러 갈 수는 없을까요? 지금 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 붙이는 수. 붙이게 네. 되면 네. 백이 뭐 바깥쪽 넣는 것은 이 젖혀서 안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지금 안쪽을 하나, 젖혀야 되는데 둘, 셋, 흙이 2단 젖혀갈 수도 있고 늘고 다섯. 이런 식으로 둔다면 네. 지금 그렇게 두고 있어요. 역시 그곳 예. 쫓아갑니다. 그러면 지금 중앙으로의 탈출이 쉽지가 않거든요. 결국 봉쇄가 되는데 백이 자체에서 사는 것도 쉽지 않지만 산다고 하더라도 너무 궁색합니다. 네. 예, 지금 백이 기분 나빠졌어요. 지금 흐름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심재익 초단의 이 팩감 굉장히 큰 실수였던 것 같습니다. 예, 이것은 실수예요. 네. 예, 왜냐하면 마지막 하나, 이 는수로 인해서요. 셋, 만일 이 백이 다섯, 두 집이 난다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덟. 그러나 이 늘더라도 흙이 두 개 되면은 이 중앙의 백의 형태가 두 집이 나지는 않잖아요. 예, 그렇다면 이 교환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집으로 그렇게 크게 이득 본 것도 아니거든요. 결과적으로 팩감을 쓴 것인데 이 팩감 쓴 것으로 인해서 중앙이 너무나 백이 얇아졌어요. 네. 예, 특히 이 치중이 너무 뼈아픈 자리이기 때문에 강태훈 선수 굉장히 날카로웠습니다. 네, 지금 이곳 처리 과정에서는 강태훈 선수가 아주 날카로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예, 여기서 이제 흙도 셋, 느는 수와 네, 2단 젖혀가는 수 지금 다섯, 둘 다 가능할 것 여섯. 같아요. 일곱, 여덟, 아홉. 네, 강태훈 선수의 선택은 느는 수입니다. 네, 일단 백이 이제 중앙으로 탈출은 어려워졌고요. 이제 자체에서 백이 살더라도 사는 과정이 너무 궁색하잖아요. 예, 그리고 별다른 대가 없이 사는 것도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지금 형태에서 그만큼 지금은 오히려 백이 좀 괴로워 보이는 장면입니다. 마지막 하나, 바둑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강하게 둘 때와 물러설 때가 있는데 네. 다섯, 여섯, 지금 심재익 선수가 그 자신의 약한 돌을 좀 돌보면서 이렇게 버텨야 되는데 너무 그 강공 일변도로 나오다 보니까 네. 지금 자신의 약점을 좀 보질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강태훈 선수는 조금 물러섰다가 약점이 보이니까 이제 들여다보는 수를 두면서 아주 상대방의 약점을 지금 파고들면서 네. 지금 심재익 선수가 조금 그 괴로운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두 선수 같은 초단이긴 하지만요. 이 강태훈 선수는 2012년에 입단을 했기 때문에 심재익 선수보다는 좀 노련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하나, 그렇죠. 뭐 2012년도에 입단을 다섯, 했기 여섯, 때문에 입단 횟수로만 보면은 상당히 네. 좀 연차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런 반면에 그런 반면에 강태훈 선수는 큰 승부 경험은 없어요. 네. 예. 지금 그 신예 대회 본선 진출한 것이 최고 성적이거든요. 반면에 심재익 선수는 2017년 작년에 입단한 새내기이긴 하지만 입단하자마자 바둑리그라는 큰 승부 경험을 한번 또 해본 네. 것이 또 심재익 선수로서는 또 큰 자신의 재산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심재익 선수가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는데요. 사활에는 그래도 문제가 없을까요? 지금 그게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백이 궁색하게 살더라도 좀 괴로운데 네. 지금 과연 살 수 있을지가 또 문제입니다. 어, 예. 그만큼 지금 바둑이 좀 심각해졌어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지금 뭐 만일 백이 쪽을 호구 치잖아요. 그럼 흙이 찌르고 늡니다. 그러면 이곳에 반집과 이곳에 반집이 있거든요. 이 두 곳을 백이 동시에 둘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다고 백이 이곳을 젖혀가고 뛰더라도 이곳은 양패로 백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패도 나질 않나요? 양패예요. 네. 지금 양패잖아요. 이곳이. 네, 그렇습니다. 심재익 선수 마지막 하나, 둘, 셋, 네. 흔들리고 있는데요. 다섯. 그래도 여섯, 우선 일곱, 사활을 여덟. 잘 찾아야 계속 바둑을 이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네, 두 선수의 대결 어쩌면 단명국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두 선수의 대맞 싸움 잠시 후 이어드리겠습니다.